자, 신규 그룹웨어 접속 주소는요, 예전에 IP로가 들어가셨죠? 이제 IP가 아니라 gw.gjtp.or.kr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gw.gjtp.or.kr 들어가시면 로그인 아이디, 각자 기존에 로그인 하시던 아이디 있죠? 아이디 입력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그룹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화면이 뭔가 좀 깔끔해지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신데요. 여기에는 통합 검색이라고 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서라든지 메일 등등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룹웨어 내 기능에서 다 통합 검색을 해드리는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전자결제에도 있고 게시판에도 있고 인물이라는 테스트라는 사람도 있네요. 원피스라는 문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검색해드리는 포털 화면이 첫 화면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은 자주 쓰시는 이제 아이콘들 바로 가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들도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던 화면 아마 요 화면이실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이 첫 화면을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내가 결제할 문서라든지 메일이 왔다라든지 이런 건수들 표시하는 화면도 하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개인 설정이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나는 이 화면을 바꾸고 싶다 해도 바꾸실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바꾸고 빼고 싶은 화면들을 빼고 놓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를 넣는다든지 결제함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어서 6칸짜리죠. 9칸짜리 이렇게 넣고 보통 이제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이 결제함에서 보고 싶은 문서, 내가 결제할 문서면 대기 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대기랑 내가 상신했던 걸 같이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설정들이 예전에는 개개인 설정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이 아마란스 10에서는 다 개개인 설정으로 본인들의 화면 구성을 다 다르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부분 톱니바퀴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했죠. 바꾼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시고요. 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개인의 포털 화면 구성을 바꾸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첫 화면은 이렇게 통합 로그인 화면이 되시면 통합 검색. 그러면 맨 먼저 로그인 하시자마자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또 있으세요. 이런 화면이 있고,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메신저 다운 받으셔야죠. 메신저 꼭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톱니바퀴 눌러서 다운로드 센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PC 메신저 있으시죠? 아마란스 10 PC 메신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이니까요. 얘가 압축 파일이니까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먼저 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다운 받은 게 있죠. 그래서 다운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 셋업까지 다 했습니다. 예, 셋업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 있죠. GJTP 아마란스 10이라는 아이콘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PC에 가시면 이걸 설치해 주셔야 돼요. 아까 깔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디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로그인 되십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메신저 한번 보시면은 녹화되고 있죠? 네네. 화면이 없어서 메신저 보시면은 개인 설정 가능하십니다. 톱니바퀴 쪽 누르셔가지고 개인이 설정할 화면 옵션들 한 번씩 보시는데요. 일단 더블 클릭했을 때 카톡처럼 뭐 대화하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대로 두셔도 되겠지만 업무상 쪽지를 많이 쓰시죠. 쪽지 보내기로 변경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URL 링크를 윈도우 기본 브라우저로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이실 거예요. 크롬이라든가 다른 브라우저 쓰신다고 하면은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 값, 뭐 출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내용 넣으시면은 내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표기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 뭐 자동으로 바로 띄운다든지 몇 초 후에 사라진다든지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설정이시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림 있죠?
알림창, 메신저, 쪽지 온 것들, 메일 건수, 그 다음에 결제함이 있습니다. 이 건수를 통해서 PC상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 이런 쪽지가 왔구나, 메일이 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쪽지함을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쪽지를 보내겠습니다. 쪽지 보내실 때 보시면 예약 쪽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쪽지, 내일 아침에 공지를 보내야겠구나, 예약 걸어놓고 쪽지 보내실 수도 있고요. 보안 쪽지, 상대방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안 되는 보안이 필요한 쪽지는 보안 체크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본인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볼 수 있는 보안 쪽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쪽지가 왔다고 알람이 왔죠? 얘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알람이 바로 해당하는 메신저 내용을, 쪽지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쪽지에서 해당 쪽지 내용을 언제 받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시간 확인 다 가능하세요. 수신 확인, 날짜, 시간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냈는데 예전 회수가 안 됐죠? 회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못 공지했다, 쪽지 회수를 해버리시면은 회수 처리가 되시고요. 이제 받은 쪽지함에서는 이게 회수 쪽지라고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회수 기능도 제공하고 있더라. 쪽지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일 누르시면 메일 편지함으로 가겠죠. 내가 안 읽은 편지가 11건이 있구나. 그리고 결제함 건수가 가끔씩 문의가 있으신데요. 이 건수에 난 결제 다 했는데 왜 건수가 남아있냐 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결제 대기 문서, 요 결제 대기 문서네요. 결제 대기 문서 이렇게 뜨시는 거. 열람 문서도 원래 보여주시는데 열람 문서 건이 지금 빠져 있나요? 열람 문서 건이랑 합쳐져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람 문서 건이랑 합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보여지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메신저 쪽에 이런 건수들을 보시면은 해당 메뉴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화 같은 거 우클릭해서 만약에 전체 대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우클릭해서 전체 쪽지 보낼 때는 이렇게 우클릭 쪽지 보내시면 광주 테크노파크 전 직원에게 쪽지가 갑니다. 그리고 해당 특정 부서만 쪽지 보내기도 되시고요. 부서를 특정 부서 드래그 하시면은 부서도 이렇게 드래그가 되시고요. 이름을 바로 여기다가 치셔도 돼요. 관리자 하면은 바로 선택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당 사용자들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받는 사람 여기를 클릭하셔서 사람을 추가하셔도 되고 조직도에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메신저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대화방 같은 경우에 이런 카톡 같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 대화하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사다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뭐 간식 내기 같은 이런 소소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식 내기 뭐 이런 거 하시게 되면은 이런 사다리 게임 결과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가능하시고 그 위에 이모티콘,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것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바일 연결을 하시게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카톡처럼 대화를 다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메뉴, 요인 메뉴들은 다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홈그린 누르시면 일단 메신저를 꼭 깔아주셔야 돼요. 별도의 그룹에 접속 안 하셔고 바로 메신저를 통해서 그룹에 접속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그룹웨어 URL은 처음 한 번만 들어가셔가지고 메신저 설치하시게 되면은 굳이 주소 치고 들어가실 필요 없겠죠. 그룹웨어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 그룹웨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메신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룹웨어 다시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UC 쪽을 볼 건데요. 보통 이제 UC라고 하죠. 전자결제부터 요 프로세스 관리 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랑 인사 쪽은 저희가 이제 회계 인사 쪽 모듈 담당자분이 따로 오셨거든요. 그쪽 분에서 따로 진행하실 겁니다. 자, 여기 모니터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끝에가 여기가 잘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좀 클릭해 놓고요. 그리고 메뉴는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불러오는데 약간은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탭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메뉴들 다 이렇게 탭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뭔가 메뉴 클릭하면은 또 엎어지고 새로운 페이지 불러와지고 새로운 페이지 불러와지고 해서 그 로딩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요. 지금은 상단에 내가 썼던 메뉴들이 다 올라와져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바로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이시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X표를 누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해당 탭 닫기도 되시고 모든 탭 닫기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해당 탭 제외하고 다른 탭 모두 닫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 이런 탭 닫는 것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클릭하시면 좀 빨리빨리 이동이 되십니다. 처음에 뜨는 거 느려 보이시겠지만 자주 쓰는 메뉴가 이렇게 딱 떠져 있으면 바로바로 이동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제 첫 화면입니다. 온라인 매뉴얼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매뉴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메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해당하는 메뉴에서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상신 문서에서 또 여기도 있죠. 동영상 강의도 있고요. 온라인 매뉴얼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 있는 메뉴의 도움말로 바로 연결해드린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매뉴얼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결제 쪽에 결제 홈, 요 결제 홈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결제함 리스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유통으로 내가 접수할 것, 과접수 문서, 배부 이런 권한에 따라서 해당 문서 유통에 있는 문서 리스트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에 상신 문서, 내가 올렸던 것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결제해야 했던 거, 요 결제 타임라인에 히스토리 관리가 쭉 뜨세요. 내가 결제했던 것들, 결제 상신 온 거 그런 것들 리스트가 나타나서 내가 언제 무슨 걸 결제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총 건수, 내가 상신한 건수, 문서 건수들도 결제 현황 건수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화면에서 나의 결제 상태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신데요. 요거는 우리가 결제 작성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결제 양식 리스트가 쭉 뜨십니다. 기본 양식함 이렇게 양식들이 있으신데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를 하시게 되면 내가 자주 쓰는 양식들이 있죠.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결제 홈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즐겨찾기 하시게 되면 그래서 바로 해당하는 양식 클릭해서 바로 문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일 큰 게 지금 엣지 브라우저세요. 크롬 쓰셔도 괜찮습니다. 크롬하고 자바하고 잘 궁합이 맞기 때문에 크롬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한글 문서가 엣지 브라우저에서 작성이 되십니다. 네, 크롬도 되시고 뭐 웨이버인가요? 네, 웨이버도 되시, 웨일 브라우저 되시고 다 되세요. 지금 한글 라이선스를 서버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웹기한기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지금 좀 최신형 에디터죠. 한글 최신 버전에서 보여지는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웹 라이선스로 해서 서버 라이선스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든 크롬이든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문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에서만 문서 작성했던 것들 이제는 엣지나 크롬, 다른 웨일 브라우저 등 다른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구성은요. 우리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구성이죠. MP에서 쓰셨던 구성이라서 특이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임시보관 문서, 상신 문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체크하시면은 내가 상신했던 거 열람자 지정도 되시고요. 삭제 기능도 여기다가 초과해 드렸습니다. 삭제 복원, 색 연동 문서고 그냥 일반적인 문서 한번 볼까요? 지출 결의 서면 테스트인데 기한문 이런 거 결제가 안 끝났네요. 품위서 지출 결의 뭐가 있을까요? 근무상황 사항부네요. 일반 문서 한번 작성해 보죠. 뭐 결제 작성을 하시고 기본 양식문에서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 이렇게 뜨세요. 여기서 뭐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뭐가 없을까요? 지금 필수 기본 항목 같은 거, 그죠? 왼쪽에 필수 기본 항목이라든지 첨부 파일 뭐 그런 내용이 없죠? 요게 눈에 잘 안 뜨실 텐데요. 요걸 다 빼드렸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첫 화면에 뜰 때 화면이 너무 작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열어드릴 수 있는 이건 옵션이에요. 전 직원한테 동일하게 반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항목이 필수로 처음부터 열려있는 상태가 되시면 처음 문서를 열었을 때 이런 형태가 되세요. 기본 항목 너무 작죠 화면이. 그래서 얘를 빼드렸고 위에 있는 메뉴도 첨부 파일, 문서 요약, 미리 보기 이게 매번 이게 있을 필요가 있냐, 이것도 기본으로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걸 빼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이게 매번 또 들어갈 때마다 이걸 클릭하고 또 기본 한번 클릭하면 이게 더 번거롭다.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기본을 화면을 이걸로 하실지 아니면 현재는 기본 화면은 요거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 직원에게. 이게 나으실지 아니면은 요 화면이 같이 있는 게 나으실지는 건의를 주시면 이거는 설정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딱 문서를 여시면은 본문만 딱 한글 문서가 딱 눈에 띄게 보여지는 요 상태가 되십니다. 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클릭하셔야 돼요. 하고 기본 양식 클릭하시면 요게 뜹니다. 여기가 이제 제목이죠. 기록물 처리 바로 있죠. 좀 달라졌죠. 기록물 처리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긴 다 또 아시죠? 공개 범위 선택, 긴급 여부 똑같습니다. 사이렌 앞에 붙고 보안 여부, 그죠? 우리 보안 문서 체크해야지 부서원도 보지 못하는 보안 문서 방패 모양으로 생깁니다. 내부 결제, 대내 문서, 대외 문서 구분값 있죠. 그리고 참조 문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기존의 결제 끝난 문서 여기 추가 버튼 있으세요?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셔도 되고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플러스라고 있죠? 이게 좀 더 빠르겠죠? 바로 플러스 누르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참조 문서 거실 수 있고 열람자 지정까지 여기서 결제 끝났을 때 보실 분들 부서 추가 가능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기본 프로세스니까 기존에 쓰시던 방식이라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한글에서 이제 이런 게 예전에 없던 아마 이제 2020 정도의 한글 기능들이 다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제 결제 라인 지정하시고 그죠? 결제 라인 지정하시고 내 결제 라인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내 결제 라인 만든 거 있으면 여기서 끌어다 쓰실 수 있습니다. 조직도상에 나부터 해서 결제 라인 지정한 다음에 반영 누르면은 반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쓰시던 방식이죠. 저 혼자 정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결 빼고 저 혼자 정결하고 정결이 이렇게 체크박스가 돼 있죠. 이제는 체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조도 있고요. 병렬 협조라는 게 생겼어요. 병렬 협조. 병렬 협조는 뭐냐? 협조자가 여러 명이실 때 협조가 2번, 3번, 4번이 협조해야 끝나죠. 그렇죠?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협조를 좀 더 빨리 할 수 없겠느냐라는 개선 요구사항이 많아서 2번, 3번, 4번이지만 병렬 협조를 하시게 되면 2-1, 2-2, 2-3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에 찍히는 거는 요 1, 2, 3으로 찍히지만 결제 대기문서함에 이분들한테 동시에 보여지게 되세요. 그러면 동시에 협조자분들 병렬 협조에 있으신 이 세 분 다 병렬 협조가 끝나면 다음 결제권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협조가 좀 빨라진다. 하지만 양식에 찍히는 거는 1번, 2번, 3번, 2-2, 2-4, 이 순서대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협조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십니다. 자, 먼저 정결 처리하고 한번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있죠. 여기 내 결제 라인. 이렇게 만든 거를 내 결제 라인으로 내 결제 라인. 아이고. 자판이 익숙치가 않네요. 1.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내 결제 라인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내 결제 라인 선택 추가하면 바로 들어오죠. 예전에 이렇게 내 결제 라인 밑에다 넣는 거 있었죠. 예, 이거랑 똑같이 있고 여기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일단 지워놓을게요. 보는 정결로 반영하고요. 자, 결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누르시고 결제 비번. 결제 비번도 입력하는 거 옵션으로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기존에도 결제를 입력할 때마다 비번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상신했던 거 보안 체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패 체크하고 삭제. 이게 기존에 쓰시던 MP 그룹에 삭제 기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삭제 기능을 똑같이 넣어놔 드렸어요. 삭제하게 되면 이제 열람할 수가 없게 되고요. 해당 문서 체크하고 다시 복원 기능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시 복원하면 살아나더라. 완전 삭제는 못하세요, 개인이. 예, 완전 삭제 안 됩니다. 그리고 재기한 체크하고 재기한을 누르면 바로 해당 문서에 대해서 결제 라인도 포함할지, 첨부 파일도 포함할지, 열람자도 포함할지 체크하시고 바로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문서가 열리면서 이걸 닫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간혹. 닫히면은 어디로 가냐면 임시 보관 문서 해당 문서가 이렇게 떠져 있으세요.
임시 보관 문서로 가면은 복사된 재기한했던 문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 보시고 다시 기한하시면 되겠죠. 상신 문서에 이러한 체크했을 때 재기한 기능, 회수 삭제 기능들 있더라. 회수는 당연히 결제 중인 문서, 결제 진행 중인 문서에 대해서 회수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회수하시게 되면은 반려 회수 문서로 가겠죠. 이렇게 반려 회수 문서로 가서 해당 문서에 대해서 재기한하겠다,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람 문서 일괄 열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크하고 일괄 열람. 그러면 열람 바로 체크돼서 카운트가 빠지세요. 1/4라고 돼 있죠. 그리고 문서도 진하게 돼 있죠. 안 읽은 문서, 읽었던 문서. 카운트로 하나는 안 읽었고 전체 열람 문서는 4건이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문서는 이제 결제권자 분들한테 유리하신 메뉴죠. 여기에 일괄 결제도 있고요. 연속 결제가 있습니다. 일괄 결제와 연속 결제 차이는요. 일괄은 체크한 모든 문서를 바로 전체 다 일괄로 결제해버리는 거세요. 본문을 보지 않으세요. 이쁜데 본문 안 보고 바로 결제를 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요. 일괄 결제가 있으면 좋겠다. 다 내용 알고 휴가나 그런 거 볼 필요 없는데 굳이 해서 이제 뭐 일괄 결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결제 기능이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속 결제는요. 해당하는 체크 문서들을 한번 문서를 열어드려요. 결제하면 다음 문서가 열리고 결제하면 다음 문서가 열립니다. 연속 결제.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서 결제하시는 형태가 연속 결제세요. 하나씩 열고 나면 결제하고 나면 다음 문서가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결 문서는 안 쓰시지만 그쵸? 결제는 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냥 보는 거죠. 보실 수만 있는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 그런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 끝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문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진행 중인 문서, 종결난 문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다 구분값으로 확인이 되세요. 내가 결제를 했는데 끝난 건가, 진행 중인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반려한 거, 우리 후견 안 쓰시죠? 이거 문서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없으니까 요거 메뉴도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반려문서, 완료문서, 예결, 대기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 요청 프로세스는 기존하고 똑같으세요. 그죠? 대기 문서함에서 발송하는 거 볼까요?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한 문서 8인 결제 8일 협조를 해서 아직 문서 요통은 연결이 안 되어 있으세요. 차세대 문서 요통으로 이제부터는 다 결제 문서가 차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물철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3조 문서는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말고요. 자, 대외 문서로 해서 수신자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전자 수신처로 출력할게요. 기관명 추가를 하고 그냥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반영을 했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결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라인 저 혼자 정결 처리를 할게요. 결제가 끝나야 발송 처리하니까요. 자,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럼 발송 대기 문서함에 문서가 들어와 있죠? 해당 문서를 체크하시고 발송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관인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네요. 이렇게 관인 생략으로 일단 발송 처리할게요. 자, 예전에 요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테크노파크 직접 입력이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 대부분 발송하시죠. 원장님이 대부분이실 텐데 뭐 부원장님으로 발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무슨 감사원 뭐 그런 분들 다른 직급이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로 이름을 보내려면 직접 입력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은 전체 명의로 하시고요. 자, 예전에 여기 없었죠? MP 때는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여기 똑같이 있었나요? 원문서에도 저장. 원문서의 저장 체크는 이건 빼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원문서에서도 저장이 있는 이유는 원문서에 관인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 이제 다 문서요통 쓰시니까 당연히 원문서에 관인이 찍히는 게 맞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문서요통 안 쓰실 때는 원문서는 원문서고 복사를 해가지고 인쇄한 문서에만 관인을 찍어서 나갔거든요. 그 원문서에는 관인이 없는 상태였다. 옛날 스타일에서는 또 이거 원문서에 있는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데가 있어서 체크박스가 있지만 우리는 다 체크를 해놓으신 상태로 쓰십니다. 이제 문서요통을 쓰시니까요. 요거 체크를 빼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발송 처리하겠죠?
발송이 됐고요. 문서 요통을 거치지 않는 거니까 진행이 남아있지 않고 당연히 완료로 갔습니다. 완료로 간 상태에서 문서를 보시면은 확인이 되더라. 뭐 요거는 기존에 쓰시던 프로세스니까 특이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발송, 대기, 진행 완료. 대신에 요청 문서라는 게 생겼어요. 요청어는 이제 요청 문서는 우리 부서의 대기, 진행 완료가 합쳐진 형태, 모든 문서가 다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리스트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완료는 완료만 보이고 진행은 진행되는 거 보이고 대기는 대기만 보이니까 합쳐진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접수함 이건 그대로죠. 부서 대기 진행 완료, 대내 문서인 경우나 대외 문서, 배부함에 온 문서를 배부 담당자분이 배부 처리하시게 되면 부서 대기 문서함으로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대기 문서함에 지금 보시면 편철 접수라는 버튼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없었죠. 담당자 지정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온서 온 거는 담당자 지정을 항상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부서에서 담당 수발신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죠. 문서 담당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담당자를 꼭 나를 지정하는 게 번거롭다. 어차피 내가 접수해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 지정을 나로 하고 내 접수 문서로 가서 얘를 편철 접수를 하시는 거죠. 그게 번거롭다 해서 나온 버튼이 편철 접수 버튼이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능이 하나 생겼고요. 편철 접수가. 그리고 배부 대기 문서함에서도 이건 어차피 배부 담당자가 봤을 때 내가 접수를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배부 담당자가 봤을 때. 그러면 또 이거를 배부 처리를 하면 우리 부서에 가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편철 접수를 하면 되긴 합니다만 요 단계가 좀 번거롭다 해서 배부 대기 문서함에 담당자 지정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바로 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배부 처리를 안 하고 어차피 내가 이걸 접수해야 되는 문서구나. 담당자 지정 버튼이 생겼더라. 그래서 문서 수발시 담당자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문서함은 이제 결제가 끝난 문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시는 거죠. 내문서함이 예전에는 접수 문서, 생산 문서 뭐 따로따로 있었죠. 이게 여기 하나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내문서함 하나에서 생산과 접수를 다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부서 문서함도 마찬가지로 생산 문서, 접수 문서 이 두 가지 되어 있고 따로 접수 문서, 생산 문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뉴 하나로 가세요. 우리 감사 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으시고 기록물 철별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아마 22년 아마 6월 말까지 돼 있나요? 7월 말까지인가요? 그때 것까지만 아마 마이그레이션 됐었을 거예요. 7월 말 것까지인가 보네요. 7월 31일 것까지 아마 마이그레이션 돼 있을 거고요. 그 이후는 마이그레이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3월 1일 오픈할 때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남은 문서들 작년 거부터 해서 올해 지금 이제 3월이면 2월 말 것까지 1월 2월 것까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록물 철도 올해 거 23년도 게 지금 없죠. 그 이유는 올해 거 마이그레이션 아직 안 됐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물 철부터 먼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3월 1일 전에. 그래서 기록물 철은 2023년도께 먼저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록물 철별 문서 그대로 과거 문서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MP에서 작성했었던 문서들 다 이와 같이 다 넘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세요. 작년 문서들. 그 단위 업무 관리, 기록물철 관리는 다 아시죠? 요 단위 업무에서 단위 업무 만드시고 기록물철 관리에서 기록물철 만든 것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거나 그런 건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일단 올해 거 23년도 거는 현재 MP에 만들어진 거 기준으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해드릴 거니까 여기다 생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등록 대장 요 메뉴 보시면은 일단은 이 권한이 있으신 분한테만 보여지는 메뉴가 있죠. 이거는 내 거, 우리 부서 거가 보이시는 거고 모든 부서는 권한이 있으신 분한테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감사 때 엑셀로 내려 받으신 경우 있죠. 대장. 그럴 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 모든 부서는 메뉴가 있고요. 우리가 보실 거는 기록물 등록 대장 사용자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록물 등록된 사용자는 부서 이동하시거나 또 이렇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또 이동하시고 하셨을 때 과거 문서 내가 기한했던 거 볼 수가 없죠. 과거 전 부서, 전전 부서, 전전전 부서 문서를 보실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를 이동하시게 되면 상신 보관함의 문서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문서를 다 놓고 가시는 개념이다 보니까 상신 문서도 없고 열람 문서도 없고 다 없습니다. 단지 그쪽 부서 문서 한번 보실 텐데 대장에 가시면 사용자에 가시면 기존 부서에서 내가 기한했던 것들 결제했던 것들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메뉴가 이제 좀 기존과 다른 메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물 등록대장 부서장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요거는 우리 조직도를 좀 보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단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이 만약에 위에 있으신 경우 따로 있으시네요. 겸직으로 만약에 위에 본부라든가 실장님 있으시죠? 실장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총무관리부에 있는 문서라든지 그죠? 계약 담당당에 있는 문서라든지 하위 부서의 문서를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죠? 상위 부서에 있는 분이 하위 부서의 문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기록물 처리 자기 부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니즈가 좀 있으셨어요. 상위 부서 사람이 하위 부서 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생긴 메뉴가 기록물 등록대장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장 메뉴가 있으시게 되면 하위 부서가 없는 분은 그냥 기록물 등록대장이랑 똑같죠. 내가 소속된 부서 거만 보이니까 기록물 등록대장 똑같겠지만 하위 부서가 있는 분한테는 이 부서장 메뉴를 열어드리게 되면 하위 부서에서 작성된 문서들 리스트가 쫙 뜨세요. 그래서 부서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물 등록대장 특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정 기간 때문에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요게 왜 있냐면 가끔 이제 감사 받으실 때 있으세요. 그죠? 전자결제 감사를 받으시는데 기간을 2022년 감사하면 딱 2022년도만 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22년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만 보게끔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 날짜 선택되잖아요. 그죠? 달력 선택이 지금 되고 있죠? 이거를 옵션에 따라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막아놓게 되면은 뭐 감사 기간 동안에 확정된 요 기간만 보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외부 감사반이 왔을 때 등록일에 해당하는 거 전체 문서가 다 뜹니다. 대신에 전체 문서가 보여야 감사를 하니까 전 부서의 문서가 뜨지만 기간을 선택할 수 없게끔 막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재 설정, 우리 장기간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대결자를 지정하고 가시는 부재 설정 기능이시고요. 그리고 조직도 그룹 설정, 요게 이제 편리해지실 거예요. LDAP 있죠? 문서유통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게 되면 어디서 수정을 해요?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없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삭제 좀 힘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명 LDAP 문서유통 기간들 이렇게 하시는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상세 목록에서 여기에 LDAP에 있는 조직도 대외 수신처 문서유통 안 돼서 여기 LDAP에 뜨진 않습니다만 여기 비전자 수신처로 기간명 같은 거 연동되시면 여기서 이제 쓰시면 돼요. LDAP에서 추가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검색어 입력하시면은 별로 검색이 안 돼요. 이건 컨트롤 F 같이 그냥 검색 기능이시고요. 전체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DB에 있는 내용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전체 검색하시게 되면 뎁스 상관없이 다 조회가 되세요. 그래서 뎁스라는 게 뭐 1뎁스, 2뎁스 보통 1뎁스 우리가 2뎁스 보통 우리 기관들이 정보기관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2뎁스 쪽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3뎁스, 4뎁스까지 있으신 데는 MP그룹에서 잘 조회가 안 되셨죠. 그런 것도 7뎁스, 8뎁스, 뎁스 상관없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장하시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던 LDAP에 끌고 왔던 것들 바로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삭제 버튼 이렇게 오른쪽 끝에 있으세요. 체크하시고 뭐 삭제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개인 결제 라인 설정, 네, 아까 보셨던 결제 라인 지정하셨던 거 수정 삭제하려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예전에 수정 삭제가 없었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이었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전결이라든지 이런 거 저장 안 됐죠? 전결 같은 거 협조 다 저장됩니다.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서 양식은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부서만의 결제 양식이 필요하다. 부서만의 결제 양식이 있다라고 하실 때 실질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등록하셔도 바로는 못 써요.
그리고 뭐냐면 양식 코드 값을 아셔야 돼요. 일반 양식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한글 파일로 된 거에 양식의 코드 값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은 결제라인 지정인데 왜 결제가 직급직책이 안 찍히지? 뭐 결제를 했는데 왜 이름 안 찍히지? 그럴 거예요. 그 칸마다 셀 속성 값에 그런 코드 값을 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면은 양식 만들어 소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서별로 필요한 양식이 있다 만드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권한이 있으신 분만 보이실 거예요. A라고 돼 있죠. 어드민 권한입니다. 관리자 계정. 그래서 전자결제 관리자 권한이 있으신 분만 보여지시는 메뉴세요. 양식 관리한다든지 양식 옵션, 전자결제 옵션 같은 거니까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이 사람이 있다만하게 크게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전자결제 양식 쪽, 일반적인 다른 양식들, 결의서 같은 거는 회계 쪽에서 교육해 드릴 거고요. 남은 다른 메뉴들은 클릭해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한글 양식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뜨더라. 기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크롬 엣지에서 다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일 쪽 보겠습니다. 메일 보시면은 요 톱니바퀴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 하단에 이 톱니바퀴 설정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톱니바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메일함 관리도 있고요. 뭐 메일 자동 전달, 자동 분리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도 쓰실 수 있고요. 아웃룩 설정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어디냐? 기본 설정이 지금 디폴트가 아니로 되어 있으세요. 수신 확인 보통 많이들 쓰시죠. 메일 쓰기 하시면은 이렇게 수신 확인 체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신 확인을 체크를 해야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만능은 아니죠. 안 되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보냈지만 수신 확인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수신 받는 메일 서버에서 알람을 이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메일 서버에서 이게 수신 확인 체크가 어떻게 되냐면 메일도 가지만 일정 패턴의 어떤 이미지 아이콘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 날아간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다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서버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일 서버에 따라서 그걸 또 스팸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팸으로 그 알람 체크하는 값이 여기 보시면 해당 기능 사용을 해서 메일 서버가 스팸 또는 이제 이런 메일로 오인돼서 스팸 처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알람 하는 보낸 것 때문에. 그래서 디폴트는 아니오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낸 메일이 또 보냈지만 상대방이 읽었는데도 수신 확인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알람을 씹고 안 보내면. 그래서 만능은 아닙니다. 100%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하지만 보통 저는 이제 기본 알람 세팅을 예로 하시면 편리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 메일 쓰기 할 때 바로 자동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첨부 파일 같은 건 원챔버에서 끌고 가 있어요. 이 원챔버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룹웨어에서 첨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원챔버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챔버 기능 여기서 원챔버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쪽은 이 톱니바퀴 쪽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이 톱니바퀴로 해가지고 설정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 등록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전체 일정 있죠. 원장님 일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캘린더별로 이렇게 내가 일정 등록하겠다.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면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룹웨어 교육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보실 게 참여자라는 게 있어요. 참여자를 다른 분들 추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들이 참여자 분들한테 이제 이 시간대에 대해서 알람도 30분 전에 알람이 있죠. 이렇게 알람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여자는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목록들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직도에서도 끌고 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른 분들 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알람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캘린더,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 하시게 되면 동시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일정에 대해서 같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서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리자분한테 말씀하시면은 이런 특정한 부서별 캘린더도 작성이 가능하시지만 캘린더 환경 설정에 가시면 공유 캘린더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필요하신 공유 캘린더 추가해서 만들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태 캘린더가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태 캘린더는 예전과 달라진 건 환경 설정에 예전에는 이제 전체 일정에 막 휴가, 출장, 우리 일정들과 뒤죽박죽해서 다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휴가랑 출장 관계 전체 일정이 보여질 필요가 있느냐? 그죠? 우리 진짜 일정들, 필요한 일정들이 보이고 휴가라든가 출장은 근태 캘린더로 따로 뺐습니다. 그럼 이 근태 캘린더는 기본으로 딱 들어가시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은 근태 캘린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이 없는 상태로 돼요. 이거는 개인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개인이 나는 전 직원 거 다 볼 필요도 없는데 우리 부서원들의 근태만 난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다른 부서의 근태까지 난 볼 필요 없다. 아니면 나와 관련되신 부서 사람들 것만 보고 싶다. 해서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근태 캘린더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부서 근태 캘린더 하시고 대상을 내가 지정하시는 거예요. 대상. 내가 보고 싶은 부서. 그러면 어느 부서를 볼 거냐? 경영기획실에 있는 분들, 뭐 기술본부에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부서만 따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원들의 근태 캘린더 일정들이 여기 뜨시는 거예요. 휴가라든가 출장 가신 것들, 근태 신청했던 것들이 해당 부서 것만 뜨게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뜨는 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아서 왜 다 보이냐? 어느 부서만 보고 싶다. 뭐 어느 부서만 보기 좀 해달라.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각자 어차피 전체 뜨느니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전체 뜨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그래서 전체 보고 싶으시면은 대상을 광주 테크노파크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광주 테크노파크로 하셔갖고 전 직원 것 그냥 보겠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특정 부서만을 위한 것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개인 설정으로 만드셔서 이 색상도 본인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색상도 이 캘린더 색상도 본인이 다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해당 캘린더가 이렇게 보여지시고 각각 캘린더를 다 보겠다 아니면 해당 캘린더 하나만 보겠다도 체크가 되시죠. 앞에 체크된 캘린더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캘린더 환경 설정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캘린더에서 공유 캘린더 만들 수도 있지만 근태 캘린더를 통해서 근태 휴가 출장 간 거 직접 이거 설정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설정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볼 거냐, 시간하고 등록자, 보통 이걸 많이 쓰시죠. 시간 등록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보고 싶은 방면이 다르다라고 하시기에 변경하실 수 있고요. 첫 화면을 주간으로 볼지 일간으로 볼지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예전 방식이 보통 주간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주 단위로 이렇게 보였나요? 월 단위로 보였나요? 그래서 주간, 일간, 목록 이런 형태들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시니까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우리 게시판을 웹에서 쓰시는 게 있으셔서 여기 그룹에 있는 게시판을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게시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넣어놔 드렸고요. 그룹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기존 자료 같은 거는 여기다 넣어드리긴 할 건데요. 뭐 내용은 이제 쓰고 계신 웹에서 쓰고 계신 인트라넷 쪽에서 이제 쓰고 계신 게 있어서 일단 필요하실까 싶어서 일단 넣어놔 드렸습니다. 게시판. 그리고 설문조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워크숍 장소라든지 투표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시글들 내가 올린 것들, 뭐 스크랩한 거, 스크랩도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업무 관리. 요거는 기존에 없던 기능이에요. 요거는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텐데요.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 도입하시려면 이것도 금액이 또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업무 관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생성하고 그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는요, 이제 프로젝트
만드시는 권한이 있으셔야지 여기서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관리자 쪽에서 업무 관리 쪽을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만드시는 법은 이제 프로젝트 담당자 따로 요청해 주셔야 돼요. 일단 만들게 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PM 같은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세요. 상세 정보에서 내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든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지 못하지만, 만든 이후에 PM이신 분이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하고 상단 부분을 관리자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원을 직접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PM분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가 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프로젝트 대화방에 이렇게 초대가 되세요. 프로젝트 대화방에 자동으로 초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하신 분들이 다 초대가 됐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대화방이 하나 생기시고요. 이 구성원들 간에 대화방이 생기시고, 구성원들 간에 뭐 알람이라든지 메신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 어딨죠? 키스라고 업무 관리가 있죠. 이 대화방을 통해서 바로 업무 관리 쪽으로도 바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완료가 됐는지 진행 상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구성원들끼리. 그러면 이 상세 정보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주시겠죠. 첨부 파일들 돼 있는 것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업무를 이제 직접 주실 수가 있는데, PM이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을 등록하는 거예요. 할 일을 등록합니다. 할 일 등록. 이걸 등록하는데, 이 할 일은 누가 할 건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담당자를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분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분한테 업무가 배정이 되는 거죠. 체크하시게 되면. 그럼 이 할 일은 누가 되냐? 해당하시는, 내가 지정하신 분이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할 일 밑에다가 또 뭘 등록할 수가 있냐면, 하위 업무를 해야 될 거, 투두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할 일, 이거는 이 사람이 할 거다. 이 밑으로 1번 할 일, 또 추가가 되겠죠. 할 일 등록을 또 합니다. 밑으로 2번 할 일, 이런 할 일들을 쭉 등록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해당 건에 대해서 완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완료 뭐 이런 거 완료됐다, 완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리프레시를 해봐야겠죠. 이거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75%가 완료가 됐는데 기간이 지나서 지연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이 업무 관리를 통해서 바로 단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프로젝트만 보이세요. 구성원들만 이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이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들만 보여지게 되시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 첨부 파일들, 댓글 이런 거 남기실 수도 있고, 업무 등록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진척률도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메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메일이 나한테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메일이 왔습니다. 그럼 이 메일을 어디로 보내냐? 내보내기라고 있죠. 게시판으로 내보내겠다. 그럼 이 게시판은요, 프로젝트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접속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게시판 리스트가 있겠죠. 게시판 말고 프로젝트 게시판에 이 프로젝트 게시판 이쪽에다가 넣겠다 하시게 되면, 나중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메일들 나중에 찾아보기 되게 어려우시죠. 근데 이렇게 업무 관리 쪽에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해당하는 메일 리스트가 여기 다 들어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일들,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바로 메일 내용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메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되신 분들이 받았던 메일들 한 화면에서 이 업무 관리에서 이런 것도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이 또 따로 있어서 관련된 게시판에다가 자료 같은 것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게시판보다 상세 정보에다가 댓글로 많이들 남기시는 편이긴 해요. 게시판을 쓰실 수도 있지만 게시판이 편할 수도 있고 상세 정보에다가 댓글하고 여기다가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관련된 첨부 파일들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수도 있고요. 편리하신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같은 것도 등록해 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슈 있는 것들 등록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등록했다, 댓글 담았다, 투도 등등 이런 이력 관리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자료들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진척률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업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던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도입하시려고 해도 되게 비용이 또 많이 드시는 메뉴이기 때문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또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피스. 이 원피스는 혹시 구글 독스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웹오피스. 웹오피스의 장점은 별도의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작성하실 수 있는 문서고요. 새 문서 만들기 해보면 이렇게 빈 페이지에 양식이 띄어집니다. 네, 이렇게 빈 페이지인데 우리가 만약에 한글이라든지 다른 데서 작성된 문서 있죠? 파워포인트가 있네요. 파워포인트가 없나요? 워드라든지 한글로 많이 쓰시죠? 그런 데서 작성된 문서가 있으시면 문서가 있을까요? 요 한글 문서가 있네요. 이런 한글 문서, 이거 파일이 없네요. 다 USB로 쓰셔서 그렇구나. 문서에 요거 있네요. 네, 그냥 요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서 내용을 한글이나 워드에 있는 걸 붙여넣기 하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붙여집니다. 예, 한글,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에 있는 것들 붙여넣기 하시면 비슷하게 붙여져요. 그걸 가지고 얘를 나중에 보시면은 사본 만들기 기능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저희는 주간 업무를 많이 써요. 주간 업무 보고서. 왜 주간 업무를 많이 쓰시냐면 예전에 주간 보고 같은 거 하시려면 누군가가 한글 파일을 또 다 모아야 되죠. 한 사람이 쓰고 각자 팀원들이 10명이면 10명이 각자 쓴 거를 누군가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한 개의 파일을 갖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서 쓴 거에서 이어서 쓰다든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원피스를 통해서 같이 씁니다. 이거 주간 업무 보고서를 할게요. 2주차.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문서가 올라가져 있는 걸까요? 이제 사이트 저희 그룹웨어에 올라가져 있는 문서죠. 그래서 이 문서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작성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홈 파일 쪽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 커넥트라고 있어요. 원 커넥트 클릭하시면 이거를 이제 다른 팀이 봐야 되니까 오픈 링크로는 다른 팀들한테 읽기 권한을 줍니다. 읽기 권한으로 복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다른 팀에는 보기만 하라고 하고 우리 팀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유할 부서 사용자에는 우리 부서를 전체를 걸고 우리 부서원들은 4원 이상은 수정 권한을 주겠다. 이것도 직급별로 따로 주실 수도 있어요. 직급에 따라서 수정 주고 누구는 수정 못 주고 읽기 권한만 준다든지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쪽지로 이제 이거를 저한테 보내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쪽지가 왔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피스가 공유가 됐고요. 이 문서를 쪽지 온 거 이 문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문서가 열리세요. 그래서 편집 중일 때 편집중가 뜨죠. 읽기 모드로만 열린다고 뜨죠. 누군가 편집 중일 때는 이게 읽기 모드로 된다. 홍길동이 편집 중이다. 그럼 그분이 나가고 나면은 내가 리프레시 했을 때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통해서 한 개의 주간 보고서 만들어 놓고 팀원들한테 링크만 보내요, 저희는. 그래서 쓰세요 하면은 알아서 이어서 쓰는 거죠. 그런 형태 쓰시고요. 그 웹이다 보니까 웹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웹페이지를 하나 열었는데요. 웹페이지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놓으시면은 이미지가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되게 편리하죠. 이런 기능도 있고요. 줄일 수 있습니다. 캡처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썼는데 이 문서 주간 보고서에 이거 잘못됐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전화해야겠죠. 쪽지 보내거나 하셔야 될 텐데 저희는 문서 댓글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 그러면은 골뱅이 있죠? 알파 멘션입니다. 카카오톡도 이 알파 멘션 내시는 거 아시나요? 골뱅이 하시게 되면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관리자. 이분한테 뭐 수정 내용 공유합니다. 뭐 이렇게 내용하고 수정해라. 내용 하시게 되면 알파 멘션으로 알람이 왔다고 뜨죠. 저희가 알람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알람이 있고요. 알파 멘션이라고 있어요. 보통 결제 문서에 댓글을 남기실 때도 결제 문서 댓글 남기면 잘 보나요? 다 놓치죠. 누가 나한테 나는 결제했으니까 하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제 문서에도 댓글을 남기실 때 한번 볼게요. 내가 상신했던 문서, 이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결제권자분들은 이 문서에 댓글을 남기실 일 있죠. 결제 의견. 여기에다가 골뱅이 하시고 알파 멘션 남기시게 되면 해당 결제 상신자한테 수정사항 뭐 이렇게 내용을 딱 적게 되면 이게 알파 멘션에 갑니다. 일반적인 알람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 멘션은 클릭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없어집니다. 알파 멘션은. 그래서 알파 멘션은 내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정하는 거죠. 알파 멘션으로 봐라. 핸드폰으로도 나중에 이제 모바일 까시게 되시면 알람 소리도 다르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알파 멘션은 읽지 않으면 아까처럼 골뱅이 알파 멘션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알파 멘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문서에서 문서 댓글로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커넥트에서 링크 복사해서 또 사용자한테 다른 부서의 누군가한테 쪽지로 구성원한테 이제 저한테 보낼게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면 이걸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가지고요. 얘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도 되시냐면은 지금 대화로 해서 제가 보냈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 또 말씀드릴게요. 쪽지가 있어요. 이 쪽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쪽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 쪽지도 링크 복사가 되세요. 쪽지도 복사해서 그룹웨어 내에서 이 링크를 컨트롤 V 하시면은 이 쪽지 내용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한테 쪽지 내용 전달이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쪽지가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지도 링크로 전달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원피스 문서도 링크가 되시고 결제 문서 있죠? 결제 문서도 여기 끝에 가서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링크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복사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대화라든가 쪽지 쪽에 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결제 빨리 좀 해주세요. 상위 결제권자분은 그 문서가 뭐야? 야, 그 문서 뭐야? 그 문서 뭔데? 제목 하면 또 제목을 찾아야 되죠. 윗분들은 굉장히 그거 번거로우시거든요. 문서 찾으려면 쪽지로 저희는 이거 결제 문서 하기 문서 뭐 결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딱 문서 쪽지 보내면 상위 결제권자분도 이 문서 딱 클릭하면 결제 문서가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링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문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링크로 결제 문서라든지 쪽지, 메일도 아까 보여드렸죠? 메일도 아까 게시판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내보내기 보시면 여기에 링크 복사가 그거예요. 링크를 해서 이 메일도 전달을 하는 게 본문 내용 드래그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쪽지든 대화방이든 이렇게 보내시면 이거 지금 링크 복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요거 링크 복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걸 한 다음에 쪽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쪽지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요렇게 메일 내용이 갑니다. 해당 메일이 가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메일 전달할 때 이거 누가 이렇게 떴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메일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그룹웨어 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메일, 뭐 전자결제, 게시판, 업무 관리 이런 원피스 문서
그리고 원챔버는 우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챔버가 왜 편리하시냐면 파일 링크를 원챔버에서 바로 전달하시면 돼요. 첨부 파일이 있다. 내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렸어요. 그 링크를 내가 파일을 첨부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한 100메가 뭐 그리고 여기도 보냈는데 나중에 또 딴 사람한테 보내려면 또 보내야 되고, 그죠? 계속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챔버에다가 만약에 내 문서함에다가 여기다가도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새 문서에서 PC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이렇게 올리겠다. 올렸어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공유라고 있죠? 링크 복사라고도 있어요. 링크 복사하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쪽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내게 되면 다른 분들은 우리 그룹에 같이 쓰시는 기간에 있으신 분들 얘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파일이 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려받기가 되시겠죠. 링크로 해서 원챔버에 있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 원챔버 뭐 이렇게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링크를 통해서 모든 문서를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그리고 주간보 같이 취합이 필요한 문서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인식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새로운 기능들이세요. 그죠? 예전에 없던 기능이죠. 그래서 원피스, 원챔버 이 기능도 활용하셔가지고 업무 공유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 아마란스 10을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대화방 이런 데서 다 링크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결제 문서도 링크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관리는요, 이거는 만드시는 분은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건 아마 일반 사용자분들보다는 이제 이쪽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 있을 텐데, 이 업무를 하시는 방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제공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쓰시면은 어떤 게 편리하시냐면 얘를 가지고 인사 담당자한테 업무를 전달하시기에 편리해요. 얘를 메뉴 클릭 근태 조정으로 바로 가죠. 여기 있는 이거 좀 닫아야겠네요.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관리에 있는 이런 메뉴에서 바로 다음 거 근태 마감을 해야겠다. 메뉴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이게 이제 아마란스가 좀 메뉴도 많고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헛갈려 하세요. 이 업무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메뉴 다음에 어떤 메뉴 써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용자분들 쓰시는 거는 단편적으로 끝납니다. 전자결제 올리면 끝, 게시판 등록하면 끝, 메일 올리면 끝, 다 간단하게 끝나시는 메뉴들이지만 이제 인사랑 회계 같은 경우는 해당 메뉴를 쓰신 다음에 다음 메뉴를 하시고 다음 메뉴 쓰시고 업무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시는 메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이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업무 보시다가 업무 프로세스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퇴사했을 때 이런 업무 프로세스로 아마란스 쓰면 된다라고 만들어 놓게 되면 후임자가 이것만 보면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시간 정도 제가 숨가쁘게 진행했는데요. 이제 예산하고 이제 인사 쪽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쭉 이어서 할까요? 아, 녹화를 좀 끊었다가 할까요?